여러분, 충격 고백입니다. 친구 둘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친구 둘 동시 사망과 사표, 진정한 자유인의 조건, 50% 자유인, 금이 간 항아리의 꽃, 그리고 어머니의 무조건적 믿음이 힘의 원동력이라는 감동적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70대 시니어분들, 친구 둘 동시 사망, 진정한 자유인, 금이 간 항아리, 어머니 믿음, 눈물 나시죠? 유토피아, 평생을 천국을 찾아, 아니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타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서울 강북 종로구에서 오래 살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강남의 대치동에서 살다 미국 동부로 전입을 왔어요. 미국 동부에도 20년 이상 살아보았고 유타 중서부에도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역마살이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 그동안 살면서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결국은 어디에 살든 자식이 뭔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나의 꿈꾸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요즘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귀한 곳에 골프 친구가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유타 북쪽에 서식하던 골프 매니아들이 우리 골프장으로 대거 이동을 해왔어요. 그 이유가 금년에 북쪽 골프장에서 골프 값을 너무 올려서 우리 쪽으로 멀지만 전입을 해왔답니다. 그런 걸 보면 난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에 살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이사한 아내 집에서 골프장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디서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다 보면 아마 덜 춥고 편한 곳에서 눈을 감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 유토피아 찾아 헤맴. 종로구 대치동 미국 동부 20년 유타 15년 역마살. 결국 유토피아 자식과 함께 사는 곳. 골프 친구 많이 생김. 북쪽 골프장 값 올림. 우리 쪽 이동. 아내 집 골프장 가까움. 어디서 생 마감. 덜 춥고 편한 곳. 여러분 유토피아 어디인가요? 자식과 함께 공감하시나요? 자유인. 일주일에 3번 정도 카톡을 하는 K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경남 사천에 살고 있어요. 사천에 사는 이유가 날씨가 따뜻하고 바다가 가깝고 주변에 많은 섬들이 있어 좋다고 합니다. 진주, 남해, 마산, 창원, 부산이 가까워 교통이 좋고 자연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답니다. K 후배를 알고 지낸 지가 약 45년은 지나지 않나 싶어요. K는 서울대를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제약회사 해외 법인장으로 장기 근속을 했습니다. 호치민에서 자동차와 기사가 있었고 숙소도 제공되었고 월급도 많고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엄청 건강했답니다. 거기다 특전사 출신이었답니다. 헌데 60대 초반에 동고동락하던 친구 2명이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친구의 죽음을 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갈파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사표를 내고 일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K는 60대 초반에 이미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다 모아놓고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자유와 재미 속에 감동을 느끼며 사는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5년 지기, 서울대, 제약회사 해외 법인장, 호치민, 자동차와 기사, 숙소, 높은 월급, 그만둘 이유 전혀 없음. 하지만 사표, 이유, 친한 친구 2명, 엄청 건강, 특전사 출신, 60대 초반, 동시에 하루아침에 사망, 친구 죽음 보고, 시간 얼마 안 남은 갈파, 모든 걸 내려놓고 사표, 60대 초반, 죽을 때까지 쓸 돈 모음, 경제활동 전혀 안함, 자유와 재미, 자연인, 이게 K 후배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친구 둘 동시 사망, 사표, 충격적이지 않나요? K의 주장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경제활동을 끝내야 한다고 평소 나에게 주장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 평생 쓸 돈이 있어도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과감하게 경제활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하다못해 있는 돈 불리려고 부동산에 신경을 쓰거나 주식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K는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철저히 그런 일에 신경을 끊고 살고 있어요. K는 철저하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시간으로 알고 시간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스타일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한답니다. 하하, 사과밭에 가기도 하고 토마토밭에 가기도 하고 친구 따라 낚시 가기도 하고 경상대학에 가서 강의도 듣고 한답니다. 책 보고 음악 듣고 뭔가 배우러 다니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즐거움을 찾는답니다. 아무튼 우린 축이 맞아 이야깃거리가 늘 마르지를 않아요. 조용하면 궁금해서 못 견딥니다. 세상에
유일한 대화 상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자란 어떤 동물인지로 시작해서 그동안 별관 끝에 남은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상대를 맞추고 살다 보면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하, 오늘도 컴퓨터가 있는 책상을 마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하며 침대를 재배치하라고 했어요. 글쎄 난 그 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해 옮기고 싶지 않은데 옮겼습니다. 하하,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난 50% 자유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K 후배 진정한 자유인 경제활동 끝. 김전무 돈 욕심. 부동산, 주식. K 철저히 신경 끄는. K 인생 제일 중요한 것 시간. 매일 뭐해서 재미있게 시간 보낼까. 사과밭, 토마토밭, 낚시, 경상대 강의, 책, 음악 배우기, 즐거움. 결론 상대 맞추고 살면 내 삶 제대로 못 산다. 컴퓨터 책상 옮기기. 진정한 자유인 혼자 살기. 김전무 50% 자유인.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 50% 공감하시나요? 금이 간 항아리.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물을 키러 오는데 사용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다니.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키러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어요.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길 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초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주인은 금이 가고 깨진 오래된 항아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어요. 금이 간 항아리, 주인이 안 버림. 온전한 항아리와 똑같이 아낌. 항아리 미안함, 폐 끼침, 물샘. 항아리가 물음 왜 안 버리시나요? 주인 말없이 계속 감.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의 예쁜 꽃들. 메마른 산길 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우리들의 초상화,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여도 가치 있음.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 꽃들, 감동하시나요? 나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인정해 주셨던 분은 오직 어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난 평생을 살면서 엄니께 제일 미안한 마음은 하라는 공부를 열심히 잘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공부 대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 같았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디다 이야기할 곳이 없었어요. 하루는 실망을 시켜드린 불효자는 80순을 넘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지금 아들은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엄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니는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너는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니는 아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셨던가 봅니다. 34살에 홀로 되신 엄니는 장사와 하숙을 하면서 아들 사형제를 공부시키고 모두 결혼을 시키시면서 전세금을 마련해 분가를 시키신 철의 여인이시다. 그런 눈을 가진 엄니가 넌 뭐든 잘 이겨내고 잘할 수 있어라는 엄니의 말씀이 필자를 지금까지 버티고 살게 한 힘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난 지금 두 아들이 뭐든 잘 이겨내고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삽니다. 글쎄, 어머니가 물려준 가족의 믿음이랄까. 아무튼 부모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연로하셨던 엄니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마도 금이 가고 깨진 오래된 항아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주인의 모습처럼 내 곁에 항상 임재하십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인정. 공부 못해 미안. 일 열심히. 사업 번창 위기. 근심과 두려움. 이야기할 곳 없음. 80순 어머니께 전화. 사업 어렵고 힘들다. 어머니, 너는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 능력 신뢰. 34살 홀로. 장사와 하수. 사형제 키움. 전세금 마련. 철의 여인. 넌 뭐든 잘 이겨내고 잘할 수 있어. 힘의 원동력. 두 아들도 잘할 수 있다고 믿음. 부모로 인정받음 큰 기쁨. 행복의 원천. 어머니 하늘나라. 금이 간 항아리 주인처럼 항상 임재.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유토피아 찾기부터 시작해서 자식과 함께 사는 곳, K 후배의 친구 둘 동시 사망, 사표와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의 조건, 50% 자유인, 금이 간 항아리의 꽃, 그리고 어머니의 무조건적 믿음이 힘의 원동력이라는 감동적 메시지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유인 되고 싶으신 분들, 친구 잃으신 분들, 어머니 그리우신 분들, 금이 간 항아리 같으신 분들, 시간의 가치 아시는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삶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자유인의 하루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친구 둘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경제활동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50% 자유인입니다. 메마른 산길 가에서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입니다. 어머니께서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